황교익 리스크 너무니 또 악재. 자, 지난 일주일간 민주당 내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황교익 씨. 그동안 참 거친 말도 많이 오갔었고요. 이 사퇴설에 대해서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황교익 씨 얘기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저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저도 사과를 하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만 입을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둬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야당 후보 쪽에서 또 소란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면 되지만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낙연 쪽에서는 이제는 공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됐다. 그런데 아니구나. 김은미 기자, 네. 저희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상당히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데 네. 결국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를 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 시간일 수 있는데 이 7시 30분에 황교익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진 사퇴의 이유, 이 중앙정신들이 만든 소란에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사퇴의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른바 본인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인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 막말을 했는데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밝혔는데 뒤이은 문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절 위로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찬 전 대표한테 이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 사실 황교익 씨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 권리는 못 건드린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이 권리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 얘기 어제 오전에 이재명 캠프의 안민석 의원이 먼저 했었죠. 근데 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오전까지는 이건 안민석 의원 개인 생각인 거고 이 사실 지명 철회하는지 여부는 이재명 지사 권한인데 이건 월권이다. 왜 주변에서 얘기하느냐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입장을 바꿨고 결국 자진 사퇴까지 이어졌는데 이 중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죠. 사실 뭐 정확한 이 앞뒤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이 글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중간에 황교익 씨 글에 비춰봤을 땐 이해찬 전 대표한테 갑자기 감사함을 뜻하는 이런 대목을 봤을 때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가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정 기자,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거예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이해찬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해식 의원이 직접 위로의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였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 황교익 씨에게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분, 그리고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승리에 여러모로 기여한 분이라고 일단 높게 평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원로인 내가 위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너그럽게 마음을 푸시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란다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하는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이 황교익 씨도 직접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낙연 측에 끝없이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받았다. 동지애가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에는 울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현재 이재명 지사를 돕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황교익 씨와도 평소에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황 씨의 거취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역할이 된 겁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보니까 우리 방송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황교익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혹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이 황교익 씨가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면서 밝혔던 게 이낙연 전 대표가 나한테 사과를 해라. 그러면 나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이 저희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이 사과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위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힌 직후에 이 오늘 오전 있었던 이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인터뷰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이 후보께서 직접 우리 캠프 인사의 언사가 지나쳤다 이렇게 유감을 표현하셨네요.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습니까?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 친일 언급이 지나쳤다, 과했다, 그리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사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유감입니다라는 단어까지는 등장을 하는데 네.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나쳤다, 과했다라는 정도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 했었던 이 사과도 썩 내키지 않는 사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 황교익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끝모를 듯 없이 막 치닫던 논란이에요. 그런데 이 논란 이해찬 전 대표가 싹 정리해버렸다. 세간의 평가가 지금 이렇거든요. 동의하세요? 글쎄요, 뭐 황교익 씨가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어떤 정치인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올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뭐 황교익 씨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야 그동안 본인은 마칼라임스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사회적 논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분이 이제 경기관광공사의 자리에 맞느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일단 여기에 인사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가? 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냐? 결국 이재명 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가의 리더나 경기도지사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사권입니다. 그렇죠. 즉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사람을 적절히 배치하는 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큰 첫 번째 임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사실은요 지금 이제 후보들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이 이제 지명이 돼서 청문회에 넘어간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지명 처리를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명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경기도 의회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그렇죠. 뭐 등 이렇게 해서 본인은 뒤로 빠져버리고 아예 질문도 안 받았단 말이죠. 기자들 질문하는데 일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래서 뒤에 있는 이해찬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위로하고 좀 사퇴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사퇴를 한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논란 이외에 그 다음에 논란이 보면 굉장히 이분이 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생명 끊겠다든지 한국 사회가 뭐 전부 다 이렇게 부조리하다든지 등등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실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도 관광공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황교익 씨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미리 먼저 이제 친일 관련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맞받아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 해명을 하더라도 하죠. 그거는 이제 경기관광공사 후보자로서 과연 그렇게 강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도를 넘어서는 발언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이거 이해찬 대표나 이런 사람들 다 미뤄버렸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뭐 많은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사실 좀 문제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짧게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논란 일주일 만에 이해찬 전 대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오래되면 굉장히 공멸할 수 있다. 상당히 어떤 양쪽 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경험에서 어떤 사람을 낙마를 시킬 때 당신 저 사표내 이렇게 하고는 반발이 있거든요. 굉장히 띄워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정부를 해서 애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련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한 것이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해찬식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자, 윤지영 기자. 네. 어제 이제 우리도 봤지만 이재명 지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황교익 씨 관련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죠. 자진 사퇴한 이후에는 혹시 입장이 있을까요? 네, 입장을 SNS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신은 지금도 이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의 적격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우려하고 경계했다. 이낙연 후보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황 씨의 좀 일부 선을 넘은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네. 이 황 씨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백한 전문성을 부인당하고 친일파로 공격당하면서 이 친분에 의한 내정으로 매도당한 황교익 씨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라면서 이 황교익 씨에 대해서도 이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혹시 이재명 지사의 싱크가 준비돼 있을까요? 자, 이재명 지사 어제는 침묵을 지켰지만 오늘 입장을 냈네요. 상처가 치유돼서 더 왕성한 활동 보란 듯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일전에 이 황교익 씨하고 이재명 지사가 찍은 소위 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화살이 또 하나 더 꽂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사실 이번 이 황교익 씨의 이 내정이 논란이 됐었던 건 보은 인사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었는데 때문에 황교익 씨랑 같이 찍은 이재명 지사의 이 먹방 영상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대체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제 고향을 찾아준 분이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어묵만 먹고 있어요. 걔는 눈치 보여서 서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사오면 6.25 떡볶이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독특한 맛이 아주 제가 이상하다 표현하는 게 맛이 아주 특이해요. 떡이 네, 특이해요. 떡이 특이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 굉장히 맛있게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 영상을 찍은 날짜가 이 지난 6월 17일입니다. 근데 이 6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쎄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날 사실 쿠팡 물류창고에 큰 불이 났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상당히 크게 불이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벽 5시 30분쯤에 이제 불이 났었었는데 하루 종일 계속 태웠었죠. 사실 거의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물류창고가 거의 다 타버려서 뼈대만 남았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때 이 안에 소방관 한 분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모두가 참 안타까워했었던 그랬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이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이 떡볶이를 먹방을 이재명 지사가 찍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 이재명 지사가 쿠팡 물류창고 현장에 안 간 건 아닙니다. 사실 이 화재가 있었던 17일을 하루 다 지나고 그 이튿날인 18일 새벽 1시 30분쯤 갔었는데 그때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저기 잠깐 가볼래?
네, 지금 보신 모습, 이 화재가 있었던 이튿날 새벽 1시 30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때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고 지금 20시간이 넘은 상황이었었고 소방관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제 안에 고립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13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정말 큰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는 저 마산에서 먹방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네. 그게 끝나고 화재 발생 20시간이 넘었을 때 그때서야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제 이게 논란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 자신이 화재 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장에 재난본부장, 안전본부장이 있고 또 제가 부지사를 파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늦게 다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왜곡하고 좀 심하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유튜브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캠프의 이 김남준 대변인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당일 오전에 초기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녹화 일정을 진행을 했다. 이후에 이 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다음 날 일정은 취소를 하고 현장으로 바로 이동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경남도 역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조치 사항을 공개한 이유는 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건데 이 저 현장 조치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게요. 그래요? 지금 네티즌 수사대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황교익 TV 이 먹방 장면을 보면 이 단팥죽 시장을 찾게 되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 이재명 지사의 손목시계로 추정되는 시간이 이 저녁 8시 30분입니다. 지금 저 빨간 원 돼 있는 저 부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심지어는 지금 보면 이천시 전역의 재난방송이 오후 7시에 울려 퍼지게 됐는데 네. 그런데 이 시간을 훌쩍 지나서도 지금 저렇게 이 단팥죽 아하. 먹방을 찍으러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먹방 촬영을 마친 이후에야 이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다음 날 일정만 취소를 하고 이동을 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민 기자, 어쨌든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반응들을 보면 아, 이거 간단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법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른 대선 주자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황교익 씨의 사건으로 한판 했었던 이 명락대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먼저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화재 사건 당일에 이게 유튜브 촬영을 황교익 씨랑 하고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무책임이고 무모한 행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도 당연히 입장을 내놨겠죠. 이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 이 현장에 못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당일 못 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적하는 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공간 문제다. 이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한다면 이 황교익 씨랑 키득거리면서 먹방을 찍었겠느냐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관련 논란 좀 잦아드니까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먹방 논란이 또 번져요. 지금 우리 기자들 설명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은 의원님은? 저는 좀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재명 지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민생 현장에 항상 추진력 있게 가는 돌파력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그 교단에 가가지고 직접 명단을 받아오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계곡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때 현장에 좀 오버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현장에 직접 가는 그런 신속함, 과단성 있는 모습,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중심에는 항상 민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멋이 중한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경남지사와의 상생협약식이 17일 날 화재가 나던 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려가기는 전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화재가 새벽에 들려왔으니까 빨리 그 일정은 공무니까 빨리 마치고 올라왔으면 됐을 법한데 네네. 그 오후에 마산에서 그 황교익 씨와 먹방, 공무도 아니고 개인 일정, 대선과 관련된 개인 홍보 차원이었겠죠. 개인 일정 먹방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아마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소방대 구조대장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방을 찍고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과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뭐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또 어제 이제 캠프 측에서는 뒤늦게라도 현장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1시 반에 아까 저기 영상 보셨죠? 네네. 그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경기도에서 또 어떤 해명을 내놨냐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은 과도하다. 과도한 주장이고 사고를 애끓는 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지 말라.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아니 경기도의 재난 총책임자는 이재명 지사예요. 네. 그렇다면은 물론 그 일정을 몰라서 먼저 내려갔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면 거기 있어도 됩니다. 근데 국민의 재난사고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빨리 경기지사와의 상생협약식도 사실은 취소하고 올라왔어야 되지만 그거 빨리 끝내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일단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고려, 정치적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지도자의 그런 솔직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바란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해명은 좀 은영미 의원 보시기에는 공허한 적절하지 않죠. 메아리거든요.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소위 유튜브 때문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도 유튜브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비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이 경기도의 경기 불황쇼 방송에 연결돼서 경기도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또 기본소득 관련 광고를 수주하는 등 지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8쪽 분량의 문건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유튜브 채널과 또 경기도 측이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낙연발 블랙리스트다라면서요. 이 문건에 거론된 매체 대부분이 경기도뿐 아니라 이 공공기관 광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향후에 진실 공방 또는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난 현장에 지사가 없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거론이 됐다. 이 진보 진영,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듣기 싫은 단어 2가지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